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몽골 출신 선수 잉쿠 씨가 왜 결국 한국 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현실과 충격적인 결정의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한국 배구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잉쿠 씨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해는 2022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낯선 나라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기대보다는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식 훈련은 체력과 기술은 물론 정신력까지 끝없이 요구했고 선후배 관계와 팀의 책임 구조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잉쿠 씨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리듬을 익혔고 매일 반복되는 피지컬 루틴과 전술 회의 속에서 한국형 선수로 재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목포 여상에서의 3년 그리고 목포과학대로 이어진 대학 생활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잉쿠 씨는 한국 선수들과 똑같은 스케줄을 소화하며 훈련을 이해했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며 전술 수행 능력을 키웠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오가는 빠른 템포의 의사소통과 눈빛 신호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그녀는 어느 순간 외국인 선수라는 표현이 어색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 선수는 얼굴만 외국인일 뿐 플레이는 완전히 한국형이다. 그러나 그녀의 발목을 잡은 단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적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항상 외부에 있는 존재처럼 취급되었고 그 꼬리표는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제도는 언뜻 보면 기회처럼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냉정한 기준 속에서 성장형 유망주를 배제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제도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잉쿠 씨는 점차 하나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자신의 커리어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에서 길러진 선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화 외에는 길이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종이 한 장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붙은 외국인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배구에서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자기 증명. 그것이 잉쿠 씨가 귀화를 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잉쿠 씨의 귀화 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국적 변경이라는 형식적인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훈련 시스템과 경기 문화는 이미 잉쿠 씨를 완전히 한국형 선수로 재구성해 놓았고 이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는 결이 다른 성장 사례였습니다. 한국식 피지컬 훈련은 체력의 한계를 매일 시험했고 전술 이해도는 끊임없이 테스트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잉쿠 씨의 몸과 사고방식은 점점 한국 배구의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과정은 항상 치열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되는 체력 테스트와 짧지만 밀도 높은 전술 분석 시간은 학업과 병행하는 학생 선수에게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잉쿠 씨는 한 번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가진 경기 감각과 상황 판단 방식을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흡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팀워크였습니다. 한국식 팀워크는 개인 능력보다 집단의 합을 중요하게 보는 구조였고 잉쿠 씨는 그 안에서 소통 방식부터 움직임까지 모두 다시 배우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잉쿠 씨의 변화 속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외국인 선수가 한국식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압축하듯 단기간에 경기 운영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대학 무대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단순한 피지컬 의존형 공격이 아니라 전술 흐름을 이해하고 상대 블로커의 간격을 읽는 능력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그녀가 단순한 재능형 선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성장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잉쿠 씨는 여전히 외국인 선수라는 경계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제도는 그녀의 훈련 방식이나 경기 이해도를 평가하기보다 국적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으로 그녀를 규정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은 점점 더 깊어진 갈등을 만들어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성장 궤적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잉쿠 씨의 결정은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식 훈련 시스템이 외국 출신 유망주에게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인쿠시가 한국 배구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시아 쿼터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였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장형 선수를 배제하는 여러 조건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즉시 전력감을 선호하는 구단들의 선택 기준이 제도 안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대학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육성된 선수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쿼터가 드래프트 방식에서 FA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경향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구단들이 성인 대표팀 경력이 있는 선수들만을 선호하는 구조가 강화되며 유망주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는 제도 자체가 처음 의도했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그 가능성을 억누르는 구조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팬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감지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시아 쿼터의 문이 사실상 닫혔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대학 유망주가 살아남기에는 지나치게 냉정한 환경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인쿠시가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했던 순간은 이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뛰어난 피지컬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 앞에서 그녀는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인쿠시는 깨달았습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길은 더 이상 성장형 선수에게 열려있는 통로가 아니라 실력과 노력이 제도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는 기다림도, 실패를 통한 성장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적의 장벽을 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쿠시가 귀화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한 제도적 불만이나 감정적인 실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조 자체가 자신에게 허용하는 시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는 단 1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고 즉시 전력감이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압박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성장형 유망주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과도 같았습니다. 반대로 국내 선수 신분이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팀은 선수를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육성할 수 있고 3년에서 5년까지 안정적인 시간을 부여하며 점진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쿠시는 바로 이 점을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국적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 구조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귀화라는 길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국적이라는 마지막 안전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패했을 경우 돌아갈 길마저 사라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쿠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했고 한국식 시스템에서 길러낸 경기력이 이미 자신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외부인의 위치가 아니라 내부 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귀화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의 용기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 배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스스로 뛰어넘기 위한 전략이자 제도적 한계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판단이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장의 과정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에서 인쿠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수라는 사실을 제도적으로도 증명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인쿠시의 귀화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몽골 출신 선수들이 걸어온 서로 다른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모루와 담니아입니다. 두 선수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모루는 귀화 직후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되며 한국 배구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담니아는 제도 변화와 나이라는 이중 장벽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한국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여모루는 제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던 시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그 시점이 기회의 문이 가장 크게 열려있던 때였습니다. 반면 담니아는 제도가 FA 형식으로 전환되며
유망주에게 불리하게 변해가던 국면에서 어떤 선택도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쿠시는 이 두 길 중 어느 쪽에도 단순히 속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훨씬 이른 시기부터 구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쿼터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담리아처럼 제도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타이밍을 앞당겨 스스로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인쿠시는 여모르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연경 감독의 직감적 평가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쿠시의 경기력을 직접 확인한 김연경 감독은 그녀가 가진 운동 능력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고, 이는 인쿠시가 귀화 이후 어떤 위치로 향할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즉, 인쿠시는 이미 한국 배구 시스템 내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선수였고, 귀화를 통해 이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쿠시는 과연 프로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경기력과 성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그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피지컬입니다. 대학 무대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공격력과 파워점프 능력은 동년배 선수들을 확실히 앞서며 점수 결정력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신체 조건을 넘어 경기 감각과 타이밍 조절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장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시브의 완성도는 아직 부족하고 수비 집중력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전체 경기 운영 능력이나 심리전 경험 역시 프로에서 요구되는 기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은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외국인 선수 기준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도 국내 선수로 육성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보완 가능한 영역입니다. 인쿠시가 귀화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장기적인 성장 플랜 안에서 그녀의 약점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은 한국 배구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배구는 인쿠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외국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성장하고 한국식 훈련으로 만들어진 선수로서 인정할 것인가? 저출산 시대의 유망주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녀의 존재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호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홈그로운 제도의 부재와 구조적 한계는 인쿠시의 귀화 선언을 통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드래프트장에서 구단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선수를 평가할 것인가? 그녀를 외국인 출신 선수로 분류하며 또 다른 장벽을 씌울 것인가? 아니면 한국 배구 시스템이 길러낸 재능으로 받아들여 미래 자원으로 보는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결정은 인쿠시 개인의 커리어뿐 아니라 한국 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만약 당신이 구단주라면 인쿠시를 지명하시겠습니까? 그녀의 귀화 선언이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